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국힘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난동을 부릴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국힘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그라들 거다. 사그라들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나 이 우리 민주당 그 중도 보수를 추구하는 우리 이 진영은 더 뭐 이렇게 뭐 탄핵이 잘 됐다느니 뭐 이렇게 무슨 잔치 분위기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매우 차분하고 합리적인 분위기로 바뀌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극우 일부 세력들이 뚫고 나와서 난동을 부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국민 내 절대 다수가 이제 안정화되고 차분화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극우 세력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고 확 사그라들어 버릴 거다. 그럼 확 사그라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국힘은 같이 가라앉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박선호 의원께서 평소 정보 관리하실 때 이제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 또는 분석을 절대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분석을 매우 정확하게 하는 분한테 했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극우들의 준동은 오히려 누그러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벌써 서부지법 사건으로 핵심 한 60~70명이 이제 처리가 됐고 캡틴 아메리카로 설치는 사람은 자기가 안중근의 무슨 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40대인가 50대인가 하는데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자고 그다음에 스카이데일에서 그렇게 떠드는 96명인가요? 중국 오키나와로 가 있다는 거. 아니 거기서 연수 받고 나온 사람들이 그 우리 4급, 5급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했던 8명의 신원이 다 밝혀져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아니다. 이거 불쾌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먹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확신 갖고 산다고 해도 그건 자기만의 어떤 그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지.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계속 뭔가 공급이 안 되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습니다. 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오히려 이제 누그러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힘을 잃을 거다.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내가 뭐 성격이 좋아져서 개과천선해서 누그러지는 게 아니고 이미 세력이 확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써서 이제 가라앉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윤석열은 간판이 그대로 있을 거고. 윤석열은 이제 미안한 이야기지만 헌재까지가 봄날이었죠. 지난 화요일까지가 봄날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판 받으러 나갔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시내 이렇게 이 구멍 뚫린 이 작은 구멍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따스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헌재에 와서 머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딱 자기가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그런 일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없어요. 이제 재판 나가는 일정밖에 없어요. 그 시간 정말 새로운 현실. 자기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야말로 초현실주의 세계에 이제 진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 받으러 다니는 거 왜 할 게 없어요 이제. 파면 결정 이후에 재판으로 가면 이제 수위를 입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갑 차고 가는 거고 그 법정에서는 수갑을 풀어주지만 과거 우리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사건으로 재판 받았던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쓰고 김영현 쓰고 그 다음에 여인영 등 쓰리스타 쓰고 그 다음에 노상원 쓰고 그렇게 재판 받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 초현실적 상상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말씀하십시오. 발생하지 전까지는 정말 이 일이 어떤 그림으로 펼쳐질지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다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순간 그거는 좋은 일 만나기 전에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우리 집에 어떤 사고가 나고 우한이 낄 때 그 상황 1시간 1분 전까지도 그 상황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빠지면 전혀 다른 시공간 속에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헌재 끝났어요. 이제부터 뭐 자기 누가 면회 오겠어요.
형사 재판 담당한 변호사만 면회를 가지 헌재 재판 오는 면회 변호사들이 오겠어요? 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면회 오겠습니까? 대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와 의원님이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는 통찰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용어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 예. 어떤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어떤 시나리오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측이 아니죠. 정해진 일정입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통상적으로 단면을 모아서 점을 선으로 이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정말로 현실감 있게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라는 판단됩니다. 그럼요. 이제는 그냥 죄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수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건희는 김건희의 죄수의 길이 따로 있죠. 예. 윤석열은 윤석열의 내란으로서 한 죄수의 그 길이 있는 거고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이제 그거를 외상값이라 그러거든요. 외상값이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갚은 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부터 도이치모터스 양평부터 시작해서 양평, 최재형 목사 사건부터 그거부터 간단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까지 이어오는 그러한 외상값을 이제 짊어지고 그녀 역시 죄수의 삶을 사는 거죠. 외상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외상이 명태균 많죠. 게이트가 있지만 정말로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 아니 그 주가 조작.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범죄 행위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주가 조작을 해요? 주식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마약 밀매와 관련된 이런 건들도 그거는 다 이제 지금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폭약이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세청에서 이렇게 그 백경정 사건의 관세청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는 이미 대략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이종호 등 기타 등등 이쪽하고도. 그 말씀 들어보면 뭐 다음 정권에서 보복을 한다 만다 그것을 국힘에서 굉장히 걱정한다. 우리 당은 보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복할 시간이 없겠다고. 이거 지금 수사만 하더라도. 그 윤석열과 그 김건희는 그냥 그들의 죄수의 삶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뭐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또 윤석열이 같은 경우 무기징역을 받든 얼마를 받든 이미 화요일부터 잊혀져 가는 존재예요. 그걸 본인들만 모를 뿐이에요. 이미 국힘은 지금 대선 준비 들어가 있고 홍준표 씨는 홍준표 씨대로 자신의 측근하고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차모 전 의원 원래 핵심 그룹 운동권 노동운동 했던 그 원래 그룹 노동운동 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그 그룹하고 해서 뭔가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그룹은 MB계열 사람들이 또 가서 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오늘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길.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형극을 뚫고 온 가시밭길을 헤쳐온 지도자의 길이 있는 거고 국힘은 여기서 벗어나서 그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그 생존 지향형 정치인들의 길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누구도 경선을 통해서 누가 된다고 해서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당권을 누가 잡고 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이후를 어떻게 도모할 거냐. 그게 이제 국힘의 주류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등 이들은 이제 죄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기서 현혹돼서 잘못 판단을 했던 극우 우리 젊은이들을 저는 극우라고 보지 않아요. 이분들도 이제 다시 학창 시절에 보았던 교과서 민주주의 이런 걸로 정상화될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라가 되돌아온 것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예. 나라 발전 제대로 시키겠느냐, 민주당 제대로 수권 예. 이후에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예.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새 외국 대사들 예. 만나면 제가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 과거의 정치 지향이 이제 오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 보수 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예. 이렇게 진보하고 보수가 있으면 중도해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민주해서 진보를 가져오고 이 정도만 먹으면은 대선 이긴다 이런 게 예.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진보, 중도 여기까지가 보수였고 네. 극우.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진보는 여전히 있는데 예. 이 중도 이쪽에서 확 꺼졌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확 줄고 극우가 대량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보수와 극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국민들의 60-70% 이상을 우리 당이 우리 국민으로 잘 모시고 보살피고 돌보고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다 배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각성을 다시 해서 돌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정치 지형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그냥 말도 못하던 거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이다. 김문수란 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 자는 아주 극우 최극단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 사람들만 가지고 국힘은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국힘 나머지 우리 국민 전체를 우리 민주당은 다 우리 품에 안고 모시고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당이 추구하는 중도이자 보수입니다.